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 이제 제가 최근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제 조심하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9월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변동성의 흐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단기적인 상승 랠리였죠. 그래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짧게 일주 정도의 한 변동성의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시장은 본격적으로 9월 초순 이후부터 이제 하락 트렌드가 설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시장을 접근할 때 말입니다. 그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트렌드, 우리가 이제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추세에 기반한 대응을 하면은 적어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요컨대 지난 6월 이후부터 진행됐던 트렌드, 추세는 뭐였습니까? 상승 추세였죠. 이제 그때는 뭐냐면 이제 조정이 짧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이 길게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상승 추세에서는. 그럴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이제 크게 무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짧게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 흐름은 우리가 이제 2, 3주 전부터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락 트렌드가 공고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추세라는 기본적인 관점 하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산다가 아닌 지켜야 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냐면은 이 지키는 걸 못해요. 지키는 걸 못하고 항상 따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는 흐름 속에서는 더욱더 지키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하락 트렌드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전략보다는 여전히 공격 일변도, 매수 일변도의 전략을 취하니까 상승 추세에서도 힘든데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모두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겠지만은요, 지금 장은요, 그냥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야말로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지뢰 파놓고서 발길을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오늘도 사실 키워드는 그겁니다. 지키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 흐름 속에서 여전히 시장이 왜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들을 저하고 고민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이제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흐름은 지난 요국면이죠. 요국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언제입니까? 정확하게는 7월 달부터 8월 한 중순까지, 그죠? 요 국면에서는 시장이 이러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국면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을 보인 이후에 요 국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단기 변동성의 구간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은 중심선 33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50포인트의 등락을 기준으로 하는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뭡니까? 완연하게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본다거나 이런 게 왜 그러냐면요, 시장의 흐름을, 시장의 변화된 흐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측면 속에서 차트를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건데 이런 거죠.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변화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요 국면에서는 말입니다. 요 국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은 단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예요? 5일 이동평균선이라면 5일간의 주가의 어떤 평균값 아닙니까? 그죠? 지수의 평균값. 10일 이동평균선이면 10일간의 지수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게 정배열이 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최근의 주가가 가장 이전의 주가보다 더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배열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는 뭡니까?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완벽한 역배열의 흐름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이걸 좀 크게 좀 잡아드리면은 역배열의 흐름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보시면은 그죠? 이제부터는 뭐예요? 33일선, 21선, 그 다음에 11선, 5일선 이렇게 나란히 가장 최근의 단기 이평선이 제일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완연한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때려야 된다. 그죠?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못해요. 어떻게 파냐? 그냥 기다리자. 근데 사실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현금을 확보를 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주가는 이전의 저점도 위협할 수 있는 저는 주변 환경이라고 봐요. 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투자에 실패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현금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거. 그게 사실 객관적인 투자 포인트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조금 반등 주면은 또 희망을 갖게 되고 못 팔게 되고 이제 이런 흐름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시장의 흐름은 어느덧 완연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릴 부분들은요. 사실은 올라간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편안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은 팩트를 말씀드려야죠.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완벽한 하락 트렌드가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빨간불 들어오면 흥분하지 말고 냉정을 찾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된다. 왜? 하락 트렌드가 지금은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역배열 흐름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결국은 중요한 배경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블 리스크라는 말씀을 최근에 드리면서 이 하락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더블 리스크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의 어떤 그런 불안감. 뭐 이제 또 이제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 불안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지 사실 기조적으로는 금리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이게 뭐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이냐, 뭐 빅 스텝이 될 것이냐, 뭐 아니면 또 1% 지금 금리 상승까지도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계속해서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지금 단기 하락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고. 근데 그게 해소가 됐냐? 안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 그걸 상쇄시켜야 되는 경기 회복의 신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또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전 세계 글로벌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이 지금 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뭐 지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뭡니까 이쪽 저쪽을 어떤 그 잘 어우르면서 정책을 잘 핀 결과 일정 정도 뭡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방을 했던 부분이 없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라든지 경제 정책에 대한 아젠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막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글로벌 경기 흐름과는 별개로 지금 국내 경기 흐름은 상당히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미국에서 최근에 뭡니까 뭐 자동차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 쪽에서도 우리는 지금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점차 지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그 뭡니까 경제 어떤 불확실성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금리 리스크라든지 금리와 환율의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불확실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시장의 그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 하락 리스크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변화가 될 그 비체계적 리스크가 아닌 그러니까 비체계적 리스크는 뭡니까? 뭐 단기적인 어떤 악재 요인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가가 일정 정도 빠지게 되면은 시장은 터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 하락 리스크,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작년 6월부터 시작됐던 이 체계적 리스크에 의한 하락은 아직 터닝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 조정의 근본 요인은 단순한 어떤 그 리스크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 체계적 리스크에 의한 조정, 금리 부분이라든지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의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지난 어떤 7월달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던 그 랠리 구간에서도 베어 마켓 랠리라는 얘기를 쓰면서 한계성을 가진 그 주가 상승의 흐름이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전히 시장은 더블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을 하더라도 항상 경계감을 갖고서 그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서는 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CPI에 따른 어떤 변동성의 단기 흐름이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변동성의 흐름을 좌우했다라면은 이제 이번 주 구간에서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어떤 그 흐름들, 이걸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결에서는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장난이에요. 0.75를 인상을 하느니, 0.5를 인상을 하느니, 뭐 1%를 인상을 하느니, 뭐 이 기자들이 그냥 말장난을 가지고서 그냥 온통 도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본질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다시 CPI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이제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근원 CPI.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에 기반한 어떤 물가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기본적인 물가 상승의 흐름, 변동성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물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1%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해서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시장 측면에서는 결코 우리가 낙관을 하거나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뭐 0.75를 인상을 한다, 1%를 인상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흐름 속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국면 속에서 나타났던 이 무차별적인 어떤 그 통화 확장 흐름에 따른 후유증이 생각보다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서는 이런 부분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이 시장의 심리를 누르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하락 트렌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 다만 이제 FOMC 회의에 따른 어떤 결과는 하나의 어떤 그런 변화 요인일 뿐이지, 기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세 흐름은 뭐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한 3주 전부터 제가 이제 시세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릴 때 슬림화, 그러니까 이전에 시장이 상승 추세, 상승 트렌드를 요 지점까지 보였을 때는 너도 나도 이제 많이 빠진 가격 메리트에 기반해서 너도 나도 돌아가면서 올려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다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맨 마지막 그 상승의 피크 부분에서는 뭐예요? 제일 강한 애들만 살아남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대형주 쪽에서는 뭐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가장 강한 어떤 섹터를 보였던 종목들만 살아남았고, 그 주변에서 덩달아서 올라갔던 애들은 이미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이번 말이 속에서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디케이터로서 이제 봐야 될 종목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되는데, 얘네들은 계속 그야말로 땅굴 파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시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면서 시세의 흐름은 뭐예요? 이제 하락 트렌드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세들은 뭐예요? 먼저 빠진 애들 계속 빠지고, 이제 늦게 빠지고 늦게
까지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는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에서 시세 흐름은 악순환 구조로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뭐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시세 쪽에서 제일 강했던 애들이 뭐예요? 자동차라든지, 그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2차 전지 관련주, 얘네들이 강했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변화 흐름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세 흐름들이 조정이 들어오고 먼저 빠진 애들만 일정 정도는 약간 순환 반응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시세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여러분들에게 괴롭힘을 주고 있지 먹는 흐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는 뭐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들의 선별적인 순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단기적인 재료에 의해서 반짝반짝 올라갔지만은요. 그걸 가지고서 지금은 환호하거나 그걸 가지고서 지금은 막 배팅들하고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야말로 종목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꼬시는 겁니다. 왜? 기본적인 시장의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다시 시세들이 충분히 빠져야지 먹을 게 생겨요. 근데 어설프게 빠졌다가 막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거 그거 이것도 한번 반등 주나 보다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의 종목 순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늪에다가 빠뜨리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세 뒤풀이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빠졌던 애들은 빠지고 이제 나중까지 이제 안 빠졌던 애들이 빠지면서 이제 뭡니까? 시세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게 최근 일주일 동안의 변화 흐름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걸 조금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목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의 경우는 이제는 하락 트렌드를 주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간단한 논리예요. 뭐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을 찍으니까 한 5만 5천 원, 5만 6천 원 들어오니까 뭐 그냥 유튜브 지금 저기 뭡니까? 주가 올라갈 때는요. 막 코로나에서 돈 많을 때는 유튜브 하면서 뭐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랬던 사람들 다 여러분들 거짓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 사람들 지금도 막 사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6개월, 1년 후에는 삼성전자 올라간다. 그 얘기는 누구나 못해요. 근데 그 기회비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바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가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령 삼성전자를 한번 기준으로 꼽으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늘 지금 또다시 종가 기준으로는 좀 고점을 지금 경신했죠. 1394원까지 올라갔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 투자가 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사놓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달러를 가지고서 기다리겠습니까? 삼성전자를 미쳤다고 사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달러를 보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달러화를 만들어 놓으면서 흐름을 기다리는 게 낫지.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뭡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율의 흐름에서 삼성전자는 땅굴을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 그거는 바닥을 예측하는 거죠. 바닥은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은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뭡니까?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얘기는 주가는 여전히 찌글찌글하거나 저점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뒤풀이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이제 우리 뭐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그죠. 최근까지 계속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변화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조정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완전히 추세가 이탈되지는 않았어요. 이거 한 번씩 또 반등 줬다가 빼고 이럴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강한 애들까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시작하고 있다. 이거는 시장의 하락 트렌드가 하락 추세의 시그널을 지금 시장이 보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령 이제 대안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입니다. 가령 여행주 쪽에서는 말이에요.
레드캡투어가 사실 그 탑픽이었어요. 근데 레드캡투어는 300개수까지 오니까 얘는 이제 찌글찌글해지고 그 뒤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모드투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투어라든지 얘네들은 아직까지 조금 단기적인 여력은 있어요. 보시면 300에서까지는 아직까지 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드투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단기적인 여력이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프리 파동. 앞에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솔루션처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제 디프리 파동으로 들어갔다. 디프리 파동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이전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디프리 파동 들어갔기 때문에 따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엄청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조선주들이 반등이 들어왔는데 뭐 개별적인 재료에 의해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게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딱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얘네들 오늘 뭡니까 이제 거래량 터뜨리면서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들어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그 수급이 몰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물려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팔고 나오는 게 맞다. 여기서 신규 배팅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리를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투자 전략 지켜야 산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뭐 새로울 게 없으니까. 지켜야 산다 2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켜야 산다? 언제까지 돈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맨날 주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닐 때는요, 그냥 납작 엎드려 있으세요. 그게 나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면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지켜야 된다. 이게 제가 제시하는 투자 전략이에요. 가장 큰. 그러면은 그 터닝 포인트는 뭐냐? 2가지예요. 하나는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돼야 돼요. 가격 메리트라는 얘기는 싸다라는 인식, 이거 이렇게 빠졌어? 이만큼 빠졌어?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악성 매물,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주가는 계속 밀리는데 신용잔고가 최근 한 2주 동안 늘었어요. 죽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죽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많이 좀 빠졌다 싶으니까 이제 막 신용 때려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9조 원대 다시 왔는데 17조 원 정도까지는 다시 와야 됩니다. 그 지점까지는 터닝 포인트로 대기해야 된다. 지켜 산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전략 시그널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지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히려 저는 산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포트폴리오에서 저는 구성을 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퍼스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여러분들 좀 주가가 만약에 급반등 두거나 이럴 때는요. 여기다가 사실 좀 실어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현금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손해를 많이 보셨겠지만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거, 지키는 거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그리고 반등 시마다 조금 손해를 보셨더라도 현금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을 제가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